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니 조금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 한번 모르고 귀하게 자랐어요. 당시 큰 공장을 운영하던 저희 부모님부터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기에 딸이었지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공부했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물론 형제자매만 총 8명이나 되었고 대부분의 장남과 차남에게 주었기에 물려받은 재산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남편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땅이 근본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받은 유산으로 모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섰고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순식간에 저는 저희 형제자매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신기하게도 돈이 많다는 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서 쓸지 생각하는 건 그만뒀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의 가치에 무뎌지게 되었으니까요. 저나 남편이나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로워진 만큼 돈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에게도 돈보다는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가르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린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치중했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딸에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고요. 덕분인지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착한 심정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저희 부부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관여하지 않았죠. 엄마, 진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반대하는 거 아니지? 어릴 때부터 누굴 데려와도 무조건 허락할 거라는 말 매번 했잖아. 기억하지? 대체 누굴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뜸을 들여?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마음에 든다? 이건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래. 진짜 그 사람 상처 주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일단 데리고 와. 이렇게 질질 시간만 끌면 그 사람한테 상처가 안 될 것 같아? 감정은 전달되는 거야. 네가 불안해하는 거 상대도 다 느껴. 그런 거? 알았어. 절대로 마음에 안 드는 내색하면 안 된다. 아들이 그렇게 한참을 망설였기에 저는 내심 긴장은 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최악까지 떠올렸지만 막상 아들이 데리고 온 아이는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아이였어요. 다만 귀가 들리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죠. 큰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그니까 고아원에서 만났는데 그 고아원 출신이야. 그래서? 고아라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아, 혹시 내가 신부 입장할 때 같이 걸어줘야 해서 그래. 그런 거라면 그래, 그러마. 진짜? 정말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그 아가씨와 아들이 수화로 서로 소통하는 걸 보고 저와 남편도 바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어설픈 수화가 가능한 정도가 되었죠. 물론 대부분 새아가가 제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새 식구가 된 새아가가 너무 기특하고 좋았어요. 우리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고마웠고 손재주가 좋아서 직접 만든 가죽 가방이며 직접 짠 스웨터까지 선물하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를 결혼시키고 2년 후에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하지만 둘째가 데려온 남자는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결혼을 막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그 이유는 상대 남자가 아이가 있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살의 딸아이가 있었고 3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암투령을 하다 죽은 전처. 그 부분도 마음은 아팠지만 걸리는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미 자신의 엄마가 죽은 걸 아이가 아는 것도 그랬죠.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않고요. 그 생각에는 저희 남편 역시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안을 하나 했죠. 아이를 혼자서 키워보라고. 괜찮을까? 여기 데리고 와서 키우라는 거지? 한 달. 딱 한 달 정도만 혼자 온전히 키워봐. 우린 돕지 않을 거다. 뭐, 그래, 알았어요. 그럼 잘 키우면 허락을 해준다는 거지? 이게 조건이니? 너도 생각을 할 시간을 주는 거지.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건 물어볼 거야.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게 딸아이가 데려온 그 남자의 아이는 눈은 동그랗고 눈깔 사탕 하나씩은 들어있을 것 같은 통통한 볼살이 말랑거리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신경을 쓰지 않고 딱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어찌나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지 참느라 고생 좀 했죠. 반면 딸은 진짜 고생만 했습니다. 늦은 밤에는 아빠를 찾고 낮에는 잠투정을 부렸으며 밥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색이 되어서 허둥지둥거리는 딸이 안타깝긴 했지만 저나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3주 정도 지나고 나니 제법 능숙하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둘이서 꼭 안고는 잠든 모습도 보았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잘할게요. 덩치는 산만한 사위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억꼭 우는데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제 딸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겠더군요. 우리는 덕분에 바로 손녀가 생겨서 좋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사실 이것저것 뭐 좀 사놨어. 이것 좀 가져가게.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애들 옷이잖아. 이게 다 몇 개야? 그냥 오며 가며 하나 둘. 주책이지만 저희 남편이 손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루에 몇 개씩 사놓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옷방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더구나 그건 허락도 하기 전부터 모은 거였고요. 그걸 보고 사위는 또 울고 그걸 보고 손녀도 따라 울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정석적인 결혼 상대를 데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들으면 우려하고 걱정이라면서 한가득 안 좋은 단점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대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허락한 결혼이 행복하다는 게 우리에겐 더없이 중요했어요. 큰아들은 팔불출로 2년을 살다가 쌍둥이 아빠가 되어 매일 행복해했고 사위는 저희 딸에게 더없이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2번의 성공적인 결혼으로 우리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확신이 문제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막내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반듯하게 생긴 얼굴, 호감 가는 말투와 고급스러운 차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글서글해서 첫 만남부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깍듯하게 예의도 지켜 말할 줄 아는 부분도 좋았죠. 무엇보다 별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다만 그 당시 막내의 나이가 26살이었기에 약간은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정도였네요.
아들도 둘째 딸도 모두 30 초반에 결혼했거든요. 예전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빠르다고 해야 할까? 그게 약간 걸렸죠. 저희 남편도 그 생각을 했는지 사위들 아이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데 자네,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제가 보기보다는 돈이 많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큰 손이기도 하고요. 제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들도 많아요. 자산관리사?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다니던 회사는 저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끼어들었죠. 아빠, 왜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질문을 해? 언니가 형부 데려왔을 때는 직업도 안 물어봤잖아. 나만 차별해?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도 하자없고 완벽해.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쓰고 무엇보다 성격.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람 성격 보라 그랬잖아. 성격이 엄청 좋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반대할 이유도 없었기에 우린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더구나 예비사위는 우리 부부에게 참 잘했어요. 딸이 바빠서 함께 오지 못할 때에는 혼자서라도 오곤 했죠. 저희가 부르거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을 찾아오더군요. 오늘 일을 쉰다고 이렇게 여길 오면 피곤할 텐데. 우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모님, 편하게 말 낮춰서 막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이게 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 진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같이 살아도 좋고요. 물론 원하신다면 데릴 사이도 좋다 이거죠. 아유, 말이라도 고맙네요. 하지만 우린 이대로도 괜찮아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야기 들으셨죠? 오랜 암 투병을 하셨다고. 딸한테는 그 정도로만 들었죠. 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도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예비사위는 참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더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기 시작했네요. 물론 저희 부부가 바로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엄마, 우리 여기 안 갈래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요. 네, 네, 제발로, 네? 어? 아하, 그래요. 에이, 말 놓으시라니까요. 저 아들처럼 생각해주세요. 네? 그래, 그럴게. 예비사위는 저는 남편을 엄마 아버지로 부르며 손을 덥석 잡거나 팔짱을 끼고는 애교를 피우기도 했죠. 자식 셋은 아 키우면서 독립심을 교육의 1순위로 둔 저희였기에 애들 중에 누구 하나 애교가 많진 않았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친하긴 했지만 우리는 늘 자식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예비사위에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그런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걔가 못하는 게 없더라니까. 낚시도 좀 할 줄 알고 아는 것도 참 많아. 저번에 괜찮은 주식을 말해줬는데 글쎄 30%까지 올랐지 뭐야. 아직도 주식을 해요? 그렇게 손을 봤으면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돈 안 빼고 조금씩 굴리는 거지.
어쨌든 녀석이 사람이 제대로 됐어. 무슨 자산을 불려준다는 그런 직업이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나도 돈을 맡겨볼 생각이 들더라니까. 가족끼리 돈 거래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린 딱 선 지킵시다. 알지. 알긴 아는데. 어쨌든 걔가 볼링도 치는데 골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죠, 보통은. 가르쳐달라고 하도 졸라서 내가 다음에 한번 데려가려고. 당신도 가지? 글쎄, 난 그냥 그래요. 좀 쉬고도 싶고. 적응 좀 해.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애교 있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좋아. 우리도 애들 키우면서 너무 독립적인 것만 강요했나 후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러다 입양하겠네. 물론 우리 딸아들이 더 좋지. 그런데 아예 반대 성격이니까 신기하고 뭐랄까 기분이 묘해.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도 적응은 해야겠죠. 계속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 당신 이번에는 너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며느리 들어왔을 땐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잤더니. 그리고 첫째 사이한테도 잘했잖아. 근데 이번엔 유독 낯을 가려. 나중에 서운하다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게요. 알았어요. 저도 골프 같이 갈게요. 오랜만에 가지 뭐. 잘 생각했네. 알았어. 내가 그럼 알아서 예약해둘게. 남편 말을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막내를 보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 나도 늙어서 주책이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네요. 그렇게 약속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꽤나 즐거웠어요. 골프가 처음이라곤 했지만 운동신경이 좋은 건지 예비사인 정말 잘했고 남편도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끝내고 남편과 사위는 사우나에 갔고 저는 집에서 씻을 생각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낯이 익은 사람이 제게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바로 몇 년 전에 저와 남편의 골프 교육을 담당했던 선수 출신 골프 코치였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너무 반갑네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사장님. 저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홀 좀 돌았죠. 그런데요. 혹시 아까 일행 분이랑 어떤 사이신지. 누구? 혹시 젊은 남자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남자가 사장님이랑 사우나를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분이요. 제 예비 사위요. 저희 막내가 좋다고 데려왔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사이가 된 건 아니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자주 보긴 했죠. 여기저기 골프 치러 오는 걸 봤으니까요. 흔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위는 골프를 처음 친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나? 솔직히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냥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코치의 표정은 저처럼 풀리지 않았고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사실은 사장님,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라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서요. 그 친구 여기 골프장에서 사고를 하나 치긴 했거든요. 사고요? 네, 골프 캐디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을 때려요. 이유가 아니지. 사람을 때린 건 이유 없이 잘못이지만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건 확실해요. 경찰도 왔었으니까요. 여기 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합의를 하긴 했다고 하지만 그때 상황은 좋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불쾌하다고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번 내기였는데 샷을 시도할 때 작게 기침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샷을 시도할 때 정숙을 유지하는 건 골프의 기본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기침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따님은 어디 계세요? 같이 안 오셨어요? 오늘 무슨 계약을 한다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녁에. 그 계약이 뭔지 몰라도 사장님, 당장 따님한테 전화하세요. 그 남자가 뭘 하자고 했든 일단 멈추라고 말입니다. 이건 불확실하긴 한데 저 사람 호스트라는 소문이 있어요. 사우나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과 예비사위가 함께 웃는 걸 보면서 저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아들과 큰딸이었어요. 문제는 이 소식을 다 알리는 통에 걱정이 된다며 며느리와 사이까지 함께 왔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좁은 차에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사위, 저희 딸, 저희 아들과 저희 며느리 저까지 끼어서 타야 했네요. 미행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들킬 위험이 있어서 아는 친구에게 빌린 차였던 겁니다. 그렇게 영화처럼 멋진 미행이 아니라 어딘지 많이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예비 사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막내한테 말 안 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어쩌니. 괜한 사람 잡을까봐 무섭고. 엄마, 그냥 잡아서 탈탈 털어보자. 아니면 흥신소 그런 거 요즘 잘한다던데. 아들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의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저마다 의견이 달라서 한참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차량을 2대로 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위와 사람을 붙여서 확실히 하자는 아들, 막내 머리를 싹 내자면서 앞서 나가는 딸까지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썬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우습게도 다들 몸을 아래로 구겨 넣어서 소곤거려야 했죠. 그리고 딸이 중얼댔습니다. 에어컨은 틀면 안 될까? 시동을 켜놓은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 무조건 시동을 끌 필요가 있어. 시동은 왜? 그러다가 들키면.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오빠 발냄새 쩔어. 내 발? 네 발이지. 오늘 발로 똥 밟았어? 진짜 토할 것 같아. 조용히 안 해. 들키겠다. 이서방도 얼른 엎드려.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라. 우린 엉망진창에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미행이 절대로 아니었죠. 근데 정말 막상 해보시면 상상과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가기도 했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차례로 내리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게 현실이었네요. 우린 망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그 지하주차장에서 장작 5시간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비사위가 한 여자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자는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예비사위에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둘의 대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죠. 자기야, 이번에 출장 가면 얼마나 못 오는 건데, 응? 일단 가보면 알겠지. 연락 잘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언제 완공되는데, 응? 왜 이렇게 보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엄마다, 친정엄마다 이렇게 생각 못해?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났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큰 계약을 제대로 따냈으니까. 알았어. 연락 자주 해야 돼. 알았지?
그때 저희 큰딸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꽥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둘의 대화는 끊어졌죠. 그리고 이내 저벅저벅하는 구두 소리가 저희 차 근처까지 났습니다. 몸집이 커서 제대로 들어밟지 못했던 사위가 제게 들켰다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잠시 후 똑똑하는 소리에 차 창문이 슬쩍 열렸고 예비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못 보던 천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그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건물에. 몇 호요? 그걸 왜 말해야 하는 거죠? 건물주도 아니면서. 쥐새끼처럼 차 안에서 우리 보고 있었잖아. 너 뭐야? 내려 이 새끼야. 눈깔은 기분 나쁘게 뜨고 건물주도 아니면서 이 새끼가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예비사위가 계속 욕을 하자 결국 사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190에 육박하는 큰 키에 예비사위는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문제는 사위가 너무 순한 사람이란 거였습니다. 성깔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새 눈치챈 건지 다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딸이 차에서 내려서 싸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도 더는 몸을 숨기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하여 예비사위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예비사위는 무척이나 당황을 했죠. 예비사위가 어버버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예비사위 옆에 서서 싸움을 만류하더군요. 자기야 그만해. 왜 그래? 자기라니. 지금 당신 무슨 말이야? 자기야 왜 그래? 미친 여자 같아요 사모님. 아니 엄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저희 형의 부인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쭉 늘어놓았지만 예비사위는 자기가 봐도 아닌가 싶었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잔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죠. 곁에 있던 여자는 사색이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괜찮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관대하시잖아요. 애딸인 이웃남에게 큰따님도 보내셨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맞죠? 이봐요.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요? 옷 이분이셨구나. 아, 얼굴을 처음 뵙네요.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아까처럼 욕이나 실컷 해보세요. 난 평생 그런 많은 욕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까는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말을 한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두말하지 않겠네. 자네, 우리 딸과 헤어지면 좋겠어.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해. 어머님, 저 아시잖아요. 암투병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다고 아까 들었고 내가 보기에는 곁에 있는 그 여자분 의견이랑 자네 의견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사위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니 니네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돈 많은 집안은 가식적이라니까. 조건 상관없다고 착한 척을 하더니만 결국 내 뒤까지 밟아서. 이게 무슨 짓이지? 야, 너 많이 조심해라. 지금 와서 내가 왜 어차피 엎어질 것 같은데. 사위 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나 절대로 안 헤어질 거야. 당신들이 날 모함했다고 할 거고. 걔가 날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긴 알아. 당신들이 한 행동으로 오늘 막내 이은 거야. 어머, 쥐가 찼어. 너 미쳤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다 된 밥에 단백질 털어. 됐고 얼른 다들 꺼져.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줄래? 혹시나 돈으로 타협할 생각 있다면 넉넉히 쳐봐. 내가 납득할 만한 금액이나 싶으면 움직은 줄게. 됐지? 그 인간의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저희 식구들은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그 소리에 용수철처럼 튕겨나가서 예비 사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문제는 그 사기꾼 같은 놈이 싸움을 무척 잘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들이 역으로 몇 대 더 맞았고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가 전매들게 됐어요. 딸은 핸드백으로 때리고 사위는 꼬집고 며느리는 저를 안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린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했고 소식을 듣고 저희 남편과 딸이 경찰서로 달려왔네요.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야, 자기 얼굴이 왜 그래?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날 협박하셨어. 때리고. 뭐? 엄마, 오빠 언니 진짜야. 야, 그게 아니고 저놈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래 막내야. 더구나 저놈이 우리한테 욕까지 하면서. 하지만 그 파렴치한 놈은 낯짝 두껍게도 끝까지 연기를 하더군요. 자기, 나 너무 억울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말을 지어내고. 난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날 이상하게 몰아가서 그때 나도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욕은 누군지도 모르고 한 거야. 내 뒷조사를 하시고 따라다니고 이래서 난. 정말 나 너무 힘들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부모도 없다고 이런 취급을 하실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 녀석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온몸에 잔털이 삐쭉 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에게 저나 다른 애들도 모두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딸의 눈은 예비 사위에게 가 있었죠. 옥장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앉아있는데 돌연 딸이 예비 사위의 뺨을 쑤여발겼어요. 경찰이 소란을 말리면서 다시 때릴 듯이 들어올린 손은 멈췄지만 막내는 덤덤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예비 사위 앞에 서 있었죠. 저기요, 지금 날 때린 거야? 억울한 게 누군데? 내 말 못 믿어? 난 우리 가족 말을 더 믿으니까. 당신을 이렇게 때린 이유 난 몰라.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그래서 미리 때린 거야. 너는 날 믿어줘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알잖아. 너희 부모님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됐고.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행복한 가족을 꿈꿨고 우리 언니 오빠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어.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었고. 근데 나 자기랑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부터 행복하지가 않았어. 나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것만 신경 썼잖아. 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뭐? 너 지금 좀 흥분했어. 일단 내 말을 먼저 들어보고. 이 사건이 앞뒤가 뭐든 내 결정은 똑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투자하기로 했던 건물 계약도 안 했어. 고민 많이 해보고 오늘 내린 결정이야. 야, 너 이거 너무 성급해.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약속이랑은 다르잖아. 그 계약을 네가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파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러게.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혼자 골프 치러 가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억지로 계약하러 가게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되고 싶단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남편감을 찾는 거지 일행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정한 거야. 자기랑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저는 그 당시 예비 사위의 행각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거짓말도 유창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연기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더구나 그 사람의 말처럼 딸이 사랑에 눈이 멀어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딸은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충분히 혼자 생각하고 자신의 선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갈라놓고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판단을 내렸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막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했다며 저희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 일로 우린 합의금을 내야 했지만 마음은 후련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 금액이고 억울하게 돈을 뜯기는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니 괜찮더군요. 그렇다고 막내가 툴툴 털고 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 전에는 비혼주의까지 선언하더군요. 당연히 우리는 딸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곁에서 꼭 잡아주고 뒤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도 역시 부모가 할 일이겠죠. 저희는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조금은 손해되는 게 두려워졌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믿고 응원해 주려고요. 마지막으로 결혼한 애들과 우리 막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손녀와 사위, 예쁜 며느리까지 우리가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치고 싶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